이분은 돌도싱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 서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한 2년 만나다가 뭐 이혼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분의 부모님도 모르시는데 이 여자분이 변호를 했던 수감자였대요. 범죄자랑 사랑을 한 거죠. 감방에 들어가 있는 남자랑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라포가 쌓였는지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 불안하다, 혼인신고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거예요. 이혼을 잘 안 해줬대요. 그래서 소송으로 이혼을 하셨는데, 인간의 무의식의 판단은 어떻다?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주 절대적이다. 이 여자분이 자기한테 의존하지 않는 남자를 찾는 거 봐서는 남자들이 되게 의존증이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다들 의존을 하고 싶은데 누가 의존을 받아주냐 이거잖아요. 서로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받아주는 거지, 뭐 별다른 능력이 있어야지 상대방의 의존을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도 많고 뭐 좀 더 연륜이 있고 그러면 잘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친구가 좀 더 남의 의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경제적인 건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의존이 훨씬 더 크죠. 그게 매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재회를 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있으면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존을 하고 싶어서 재회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도 의존을 하고 싶은 거야. 재회를 하고 싶으면 내가 의존적인 사람이 안 돼야 되거든.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의존성이 떨어져서 재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외모를 많이 봤나 봐. 뭐 수감자였던 그 남자가 뭐 잘생겼었나 봐요. 외모를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앞가림 하는 남자 좀 만나라. 한 2번 당해봤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형이 바뀌었잖아요. 이성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외모 정도면 되고 본인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의존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여자가 미술 쪽 전공을 했나 봐요. 반도체 소자 제조사에서 3교대로 야간에 근무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너무 열악하죠. 애 키우려고 밤새 8시간 동안 공장에서 일하는 거야. 정직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용도 따로 배우려고 하고 학원 다니잖아. 한 70년대 애 키우는 여자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렇게 어렵게 키우나. 나 정말 너무 한타까운데. 나는 솔로에 나온 게 기적이에요. 진짜 애는 누가 봅니까? 3-4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육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술 먹잖아요. 여자분들, 남자 새끼들은 이 여자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산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서 한숨 쉬고 이렇게 고민을 할까 궁금하시죠? 남자들이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여자를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적으로 그냥. 왜 근데 이렇게 남자들은 책임감 없게 행동해요? 그거야 뭐 워낙 세상에 병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어느 정도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줘야 된다거나 책임지고 떠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겪어요. 근데 너무 상태가 심각하면은 약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걸 다 떠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돌싱들이 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마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재혼을 안 하려고 하거나 연애를 안 하려고 하는 돌싱들이 좀 있어요. 가장이라는 무게, 이런 게 엄청 크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결정이 아닌 거야.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는 실패자라는 감정이 확 들게 되지. 그러면 의무감에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을 2번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 승기님 좋은 얘기인데 너도 신기해. 남편도 있었을 텐데 양육비도 안 받나? 요즘에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한 명이서 이렇게 애를 키우기가 좀 힘들어요. 애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자 몸 하나로 그냥 애 키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뭐 돌아가면서 봐주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사회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정책으로 나오는 게 은퇴하신 분들 재교육시켜가지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려고 해요. 나이 드신 분들끼리 실버타운에 모아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도 우울증이 심하시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기력이 쇠하게 되거든요. 몸이 안 좋대.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분위기 전환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애를 보게 되면 에너지 밸런스가 맞는 거야. 우리 같은 젊은 친구들은 애를 보기 싫어해요. 즐길 시간도 부족한데 애를 봐야 된다. 그러면 자기의 행복을 희생을 해야 되잖아. 윈윈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애를 보는 건 서로 윈윈이 된다는 거예요. 애들 보면서 생기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부러 일본도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야지 나이 드신 분들도 오래 살아. 자기네들끼리 맨날 서로 죽어가는 거나 바라보고 있으면 힘들어. 되게 우울해하세요. 여러분들의 좀 미래이기도 하니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세요. 자식 낳는 게 좋은 건지 안 낳는 게 좋은 건지를 자식을 낳는 게 무조건 좋아야 해요. 좋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죠. 뭐 나도 우리 친구들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것 같긴 해요. 방송을 놓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서 끝까지 가긴 할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 가서 파무팔타 할머니가 되는 강의를 해달라고요. 술을 매일 마신다고 하니까 끊을 수 있냐 그런데 바로 자기는 쉽게 끊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불가능하죠. 괜히 마시는 게 아닐 텐데 그렇게 끊을 수 있으면 왜 지금 마십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봐야 된다.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시면은 최대한 산후도우미도 많이 부르시고 웬만하면 필요한 만큼 쓰시면 돼요. 사람들마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산후조리원 이런 데도 가능한 한 돈 걱정하지 말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선 좋은 거예요. 3주 들어갔는데 몇백 하던데요? 그게 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이프가 뭐 되게 산후풍 때문에 예민해져가지고 아무도 뭐 집에 못 들이게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못 썼지 사실은 돈 문제는 아니었죠. 형 말 듣고 써. 남자들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써. 해보면 알아. 그냥 뒤질 것 같을 거야. 100일까지는 좀 많이 버텨야 돼. 뒤질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거의 죽었다 생각하시고 살면 됩니다. 남자들이 비싼 산후조리원 꼭 가야 하냐 이렇게 한다고 와이프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남자가 선택을 하는 거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또 이혼하는 거예요. 되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들어가겠다는데 남편이 비싸 이지랄 떨면은 이혼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육아하다가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힘든 시기여서 그래요. 남편이라고 뭐 편하지는 않아요. 이 여자 좀 잘 사나 봐요. 본가는 집에 300평이고 그런데 뭐 얘 부모가 잘 산다고 해서 남편이 득보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수성가 할 생각해야지 뭐 남의 덕볼 생각하지 마요. 이 여자는 미혼모죠. 사귀다가 애가 생겼는데 남자친구는 지워라 그랬는데 무대뽀로 밀고 나가가지고 애 키우고 사는 거죠. 출산을 부모님 허락을 받지 못해가지고 출산도 혼자 했다고 울잖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자기 행복하면 됐긴 한데 참 그냥 이렇게 사시면 되지 왜 나는 솔로에 나와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정희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자식이 17살인가 그래요? 다 키워놨어. 이 친구들이 애 키울 사람들이 필요해서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나 품 안의 자식이지 어느 정도 크면 조금씩 자기 자아를 찾아가면서 독립하려고 해요. 엄마는 엄마의 삶이 따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인생 동반자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한 5살에서 한 7살 정도 키워나니까 현타가 딱 오는 거죠. 얘네들이 언젠가 나를 떠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싱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외하려고 하는 무지랭이들을 바라봤을 때의 느낌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무조건 한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전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어떻게 해서든 제외를 하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인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야? 그런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현숙은 자기가 중국에서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다. 중국 대학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수석도 하고 그래요. 이 여자가 굉장히 똑똑한 거 맞다고 봅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뭐 고금리 대출을 16개나 뭐 미친놈이에요. 뭐 이런 남자를 어떻게 결혼했냐. 근데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1년 넘게 연애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뭐 고금리 대출을 16개나 받고 이런 이 여자 집안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남편감에 데려갔을 때 그래도 어느 번듯한 직장 다니고 뭐 이런 애들은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랬는데도 이제 대출을 끌어당겼던 거 보면 남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와이프가 괜히 밥 차리게 하는 게 미안해서 그냥 밥 먹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된대. 사소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그래. 거짓말 혼나야지. 그런데 참. 할 말이 없다. 아무튼간 그 전 남편한테 속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 함부로 이렇게 부딪힐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 여자를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헤어짐에 개인적인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라 그게 약간 PTSD 같이 작용을 하나 봐요. 인간의 무의식이 원래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게끔 설계가 돼서 이전 경험을 똑같이 하기는 싫죠. 당연하죠. 선택. 남자들이 다 원하는 여자들이 누구냐면 영숙이에요. 왜 영숙을 다 좋아할까? 신경 쓸 게 많이 없어. 애도 없지, 뭐 결혼도 잠깐 다녀왔지, 뭐 장거리도 다 된다 그러지. 참 인간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지가 능력이 돼가지고 지가 해줄 생각을 해야지 왜 남한테 받을 생각을 하냐. 상대방 장거리 되냐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가 되면 지가 하는 거지 뭐.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둘이 매칭되는 걸 딱 보고 응급의학과 의사 그 아저씨가 이해 못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되게 재미없던데? 근데 왜 영수를 선택했지? 여자를 마음을 진짜 모르더라.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수하고 경수 빼고는 사실 선택지가 없던데 광수도 좀 괜찮아. 이 친구들이 육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진짜 확 갈립니다. 영수가 괜찮아. 뭐 의사고 말도 잘하고 뭐 젠틀하고 뭐 그게 문제없어 보이거든. 여자들이 문제없어 보이는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근데 영숙이 데이트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어? 영수가 기독교 신자네. 자기가 성경책을 필사한 게 있대요. 굉장히 종교에 심취해 있지 않은 이상 성경책을 필사 안 하잖아요. 영숙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걸 알았으면은 선택을 안 했을 거다. 왜 여자들이 이 남자 선택 안 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여자들이 임팩트를 주고 그런 남자를 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 왔어요? 결혼할 상대를 만났는데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남자 만나지 존중감이 들고 자기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여자들이 왜 외모만 보고 쫓아다니거나 뭐 임팩트를 주는 자기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자 공부 진짜 많이 해야겠다. 장기 연애하는 친구들을 쭉 봤지만은 걔네들이 뭐 몸짱이어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매력이 없으신 분들이 특히나 자존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자꾸 어필하지 않으면 여자나 남자들이 자기를 안 만나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돼. 광수도 좋아요. 여자들한테 자기 사진 보여주고 하니까 어디 같이 놀러 가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뭔가 쾌활해 보이고. 나도 광수 외모로 봐가지고 자기 관리 안 돼가지고 좀 싫었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좀 지낼만 하겠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충격이 이거야. 상철은 경륜 선수에다가 여자가 육아를 안 하기를 원합니다. 다 애들이 육아를 하는데 이제 다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사실 경륜 선수라서 그런지 좀 직업들을 보고서 만나는 것 같긴 합니다. 영표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경수를 바라봤을 때 첫인상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나중에 자기소개하는 거 보고 딸 키우고 하는 거 보고서는 되게 따뜻한 남자구나. 그리고 저녁에 대화 나눴을 때 경수가 플러팅도 하고 여자들하고 대화도 잘 편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나 봐요. 근데 상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재미없게 대화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몰표로 경수를 선택해요. 갑자기 인기가 사라지니까 좀 못생겨 보여. 예고편에 나왔지만은 이 남자가 우유부단 개쩔어요. 어떻게 팽당한지 나중에 봅시다. 괜찮은 남자가 없어. 이 아저씨 진짜 스타일이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모르겠다 진짜. 이제 경수랑 이제 데이트하는 거 가위바위보를 해요. 근데 옥순이 이겨. 아싸 이겨가지고 앞자리를 가. 그래서 뒷자리 정의가 타는데 가다가 정의가 멀미를 한대. 다른 어떤 목적이기보다도 괜찮으세요? 앞자리 앉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라도 좀 사회성은 보일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봐라? 이거 정말 심각해요. 경수가 여기 앉을래요? 물어본 거야. 나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자리를 얻은 건데 그 큰 빅찬스를 갖다가 자기가 뒤로 간다고 한다고? 야, 경수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네? 야, 뭐 메타프레임이 문제인가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라는. 좀 사람이 크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좀 넓게 봐야지. 오늘만 날도 아니고 뭐 2년이 되려면 또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겠죠. 지금 뭐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나 봐. 진짜 최악의 장면. 그냥 닥치고 있어도 좀 밉상이긴 한데 지가 나도 멀미 났다 이러더라고. 와, 나도 멀미 났대. 완전 애예요, 완전 애. 이런 애랑 내가 애를 낳고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